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와 관련된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조정폭 자체가 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영상 청취 이후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은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와 자동차 대표주의 주가의 업종들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데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최근 들어서 좀 덜 올랐던 그런 낙폭 과대된 2차 전지 관련주로 업종별 좀 순환매가 유입이 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구간에서 결국 외국인들도 지난 모처럼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대장주라든지 이와 같은 자동차 대표주에 대해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어떤 니즈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연이틀 동안 9월 들어서 국내 증시의 방향타가 여전히 좀 모색하면서 경계 매물들도 출회가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국내외 판매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정 공시가 좀 게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죠?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하락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하나씩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 영업 잠정 실적 공시, 판매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이제 실적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 7월 대비해서도 정감률 자체는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대비해서는 3.7% 플러스권을 보여주었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도 국내의 판매량 자체가 4.6%.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 달에 현대차의 국내 판매 대수가 58,087대, 직전 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전기차 캐즘 현상과 전기차 포비아의 공포에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8월 달에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시장이 좀 문제죠. 해외 시장이 8월 달에 27만 876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0.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가 판매량이 감소가 되어졌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총 판매량을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대비 1.4% 정도가 감소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국내의 어떤 그 판매량이 조금 8월 달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량이 결국은 좀 꺾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는 있죠.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난해 호실적에 따라서 또 기저 효과가 판매량이 크게 꺾였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질 만큼 작용이 되어졌다는 부분도 주가 약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현대차가 국내외 총 판매량이 33만 2,963대인데요. 지난해 대비 5.3% 정도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조정의 빌미의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기아에 대한 어떤 공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월 달에 국내외 판매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나왔는데요. 국내 판매 대수 자체는 전기 대비 한 12% 감소했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1%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외 판매 대수도 전기 대비 2.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의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수 차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좀 약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누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외 판매 대수 자체가 8월 달은 1.7% 감소를 했고요. 총 판매 대수 자체도 지난해 대비 1.1% 정도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전기차의 어떤 캐즘 현상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그래도 국내외 어떤 판매량 자체가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해외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꺾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심화되어지다 보니까 좀 더 판매량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승했던 부분들, 그리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죠. 한마디로 미국의 하반기 대선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투명한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구간 속에서 현대차는 하반기 현지 수요와 그리고 정책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존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죠, SUV 차량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수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진에 집중을 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8월달 하나의 어떤 지표 자체에 대한 해외 시장의 판매량 감소와 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다지 지난해 대비 양호하지 않은 그런 판매 대수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어지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 9월입니다. 9월 달에 이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자체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시 내에 밸류업 정책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지수에 편입되어서 밸류업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방향성, 주가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 지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과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업 지표의 평가가 지표가 될 수 있는 PBR이나 또는 PER이나 또는 ROE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배당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 여기다가 현금 흐름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인 밸류업을 확대하는 기회에 대해서 상당한 당근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인도의 IPO 법인과 더불어서 하반기 조자주 공장을 통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의 동반적인 생산 체제를 갖춰가면서 현지 시장에 맞게 적합하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가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좀 인지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8월 기대치 높은 밸류업을 발표하면서 올해 최소의 현대차는 배당 성향 자체를 어떻습니까? 25%의 배당 성향을 결정을 했고요. 또한 분기 배당도 도입을 했죠. 분기 배당 자체도 도입을 했고, 기보유했던 이제 자사주도 3년간 매년 3%씩 수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한마디로 총 주주 환원율 자체가 35%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거의 1.4배 가까이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니까, 현재 8월 달에 지표 자체가 조금 꺾어졌다고 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자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급락할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탈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수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지수가 8월 달에 그죠, 아래 글로벌 미국발 아래 공포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다가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었지만, 다른 여타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완연한 회복세로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2650포인트의 21평선의 지지를 받고서 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상단의 121평선의 지수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구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이 부분에서 지수의 어떤 흐름에 대비해서도 현대차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만큼 현대차에 대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물론 이제 지분율 자체도 최근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41%의 견조한 외국인들의 러브콜과 지지, 그죠? 지분율 자체가 있는 반면에 기관들, 요놈들이 계속적으로 그죠? 매도를 보이면서 차익을 실현하면서 이번에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한번 쌍끌이 매수가 가담이 되어졌지만 결국 26만 5천 원의 가격대가
주가가 안착에 실패하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눌림목을 의도적으로 주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이 이와 같은 기관들의 어떤 그 패턴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추격 매도하면서 손절 전략을 나서면서 물량을 털릴 필요 자체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아의 주가 자체도 지금 이제 기어 현대차의 기업 밸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함과 동시에 결국 11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예상대로 올라왔지만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차의 주가 자체에 대한 방향성과 동조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아의 주가 자체도 10만 원 정도 수준 이하로 좀 떨어질 만을 하는 정도의 펀더멘탈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참시 구독자분들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 좀 주목을 해볼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기분도 상하고 좀 우려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뭐 집계를 좀 해봤지만 또 하반기에는 나름대로 또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성이 좀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 즉 9월부터는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좀 빠르면 10월,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이 이제 시장이 좀 보강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조달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한 생산 체제를 통해서 소비도 좀 활성화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구간에서 좀 실망스럽게 주가 자체가 좀 빠졌다고 해서 저도 현재 24만 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 부분까지 깨었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은 좀 언더슈팅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만큼 8월 달에 아래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주가가 흘러내리지는 않지 않겠는가. 결국은 기관들이 얼마만큼 휩소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량을 빼앗고 난 다음에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나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좀 주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이제 주참시가 8월 말부터 프리미엄 멤버십을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원 개념의 아주 저가형 1,000원도 하지 않는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분과 좀 이제 참조해서 맛을 좀 볼 수 있도록도 해드리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테마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주도적인 종목군을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도 틈새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부어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죠? 롤링을 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접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고요.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식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 감사드립니다.